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이제 팔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는 내가 아이템을 직접 제조사를 돌아다니면서 소싱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제조사가 많은 상품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상품을 갖다가 이제 팔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전자기기만 팔고 있는 스토어를 운영을 해요. 또 누군가는 생활용품만 판매하는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스토어의 색깔이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생뚱맞게 다른 아이템이 올라오면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 뭐지? 여기서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이제 골라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떤 거를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내가 어떠한 스토어를 이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몰로 보여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템만 갖다가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종합몰로 갈래, 나는 굳이 아이템을 딱 한정 지어서 판매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상품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좀 첨부하자면은,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첨부하자면은, 저는 이제 아이템을 굳이 카테고리별로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은 조금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떠한 제품이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확률을 더 줄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품 소싱에 대해서 위탁으로 이미 물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뭐 어떤 거는 팔고 어떤 거는 안 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 제품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올렸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구매 의사가 없는 것 뿐이지 소비자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물품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그 아이템을 안 올린다. 요것도 어떠한 것이 팔릴지 모르는 이 시장에서 또 그 확률을 더 줄이는 행동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요런 특정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을 먼저 소싱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많이 써봤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응대를 한다거나 할 때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위탁 판매에서는 매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 대비 리스크가 없잖아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이라도 올려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 아이템은 어디에서 구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가장 큰 도매국이라든지 또 온채널, 오너클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으로 공급해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셀러니움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도매로 매입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물건을 또 팔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B2B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B2B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첨부를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제품을 이제 갖다가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B2B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접 소싱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지인 혹은 지인의 소개,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하거나 내가 발품을 팔거나 해서 직접 소싱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소싱이라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알아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협의를 통해서 판매를 위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템도 물건을 올려놨는데 또 판매가 안 돼요 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가다 계세요. 이 아이템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텀블러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텀블러를 판매를 할 때 이 텀블러가 1년 내내 잘 나갈까요? 아니거든요.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수요가 있는 그 월을 보면은 뭐 3월
3월에서 뭐 5월 그리고 겨울이 올 때 요럴 때 텀블러의 수요가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의 그 수요 주기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템은 언제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올릴 때 이 물건은 요때 이 특정 시기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구나, 수요가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그 시즌에 맞춰서 미리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상품을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이제 판매가 되지, 단순히 제품만 사이트에다가 막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절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아이템 소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몰로 갈 것인지 전문몰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다만 아이템을 굳이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관심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고객도 관심이 없지는 않다. 세 번째, 소싱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뭐 이거는 바로 온라인상에서 B2B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소싱을 한다. 네 번째, 아이템도 판매 시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랩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아이템의 수요 주기를 꼭 확인한다. 이 네 가지만 파악을 하시고 이 네 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아이템을 이제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어떤 아이템을 소싱해야 될까요? 소싱했는데도 팔리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